네, 주점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십입니다. 자, 에코프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이 전쟁에 대한 여파들 조금 영향을 어느 정도든지 긍정적인 방향이든지 좀 부정적인 방향이든지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 한번 드렸었고 지금 차트적인 부분도 저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좀 설명을 드렸었죠. 이 부분들 다시 정리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대처를 해나갈지 그리고 내일장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변동성들을 이겨 나가야 되는지 모두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자, 구독이랑 좋아요랑 여러분들 댓글까지 에코프로 20만원, 30만원, 40만원 가보자. 화이팅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쟁 같은 경우 제가 이전에 일요일 아침이었나요?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통령 피살됐다고 해가지고 좀 종식이 되려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이 반항하고 있는 저항을 하고 있는 이 단체들에 대해서 항복 권유를 하면서 니네 다 마무리될 때까지 전쟁 안 끝낼 거다. 계속해서 공격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트럼프 이란 공격에 대해서 모든 목표 달성할 때까지 계속할 것이다. 여기 보시면 군사작전 하루 만에 다시 대국민 연설을 했다. 이란 공격에 투항하라고 촉구를 했다. 국민한테는 나라 되찾아라. 지금 32년간 독재자한테 억류를 당하고 있었는데 니네가 니네 나라 찾아라. 이런 식으로 좀 격려하고 있는 거죠. 내용을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자유를 갈망하는 이란 애국자들이 기회를 잡으라.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경찰 등이 투항하지 않을 경우 확실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협박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전쟁이 조금 바로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바로 끝나진 않을 것 같고 특히나 미군 3명이 전사했다라고 밝힌 만큼 어떤 확실한 결과가 있기 전까지는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미국이 이 군인에 대한 대우 그리고 대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죠. 미군이 사망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성의를 표하지 않는다? 아니면은 전쟁을 갑자기 급하게 마무리 지어버린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그리고 미국 내외부적으로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경을 쓸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쟁이 지금은 조금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언제까지 1주에서 2주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트럼프도 일주일 정도는 계속해서 공격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일주일 정도는 이게 연장이 될 텐데 바로 정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은 결국 막히게 되겠죠.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게 되면서 이 배들이 돌아간다거나 아니면 아예 빠꾸로 해가지고 이 유가에 대한 변동성들이 커지게 될 텐데 이 유가가 올라간다 그리고 전쟁이 났다 이 부분은 이 시장 전반적인 부분들을 조금 약화를 시킬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나스닥 조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하락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유가도 조금 소폭 상승했다가 고점 대비해서 약간 내려앉으면서 마무리가 되긴 했어요. 지금 유가 선물 같은 경우 이런 것들 우리가 체크를 해봤을 때 그래도 엄청나게 변동성이 크진 않을 거다. 근데 이것들이 지속이 됐을 때 전쟁이 지속이 되게 됐을 때 계속해서 이 변동성들이 커지면서 그 방향 어디로 향할 확률이 높다. 유가는 올라가고 나스닥은 떨어지는 이쪽으로 향할 확률이 높겠죠. 요 부분들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는 게 결국 에코프로한테 무슨 그 영향이 있느냐 일단 지금 뭐 현대산업에서 이 전기 그리고 그 석유 요거 안 쓰는 데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무슨 뭐 가내수공업 하는 거 아닌 이상 집에서 바늘질 뜨는 거 아닌 이상 전기랑 석유는 계속해서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기도 결국 이 석유 기반으로 해서 발전기 돌려서 전기가 나오는 것이고 석유는 이 유가가 올라가는데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식으로 이 시장 자체가 조금 이 매출적인 측면에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민감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일단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원자재 값이 계속해서 오를 거예요. 이렇게 되면 원자재 값이 오를 거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 원자재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특히나 에코프로한테 이 매출적인 측면으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는 뭐니 뭐니 해도 결국에는 전기차입니다. 그죠? 지금 뭐 ESS가 어쩌고 저쩌고 막 뭐라 뭐라 하고 있는데 결국 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게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 부분. 이 전기차 배터리가 정말 비싸고 마진이 잘 남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 시장이 둔화가 되면 어떻게 된다? 사람들이 금이나 달러나 이런 쪽으로 좀 돈이 많이 쏠려가고
특히나 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고 있죠.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람들이 돈을 안 쓰기 시작하면 전기차 시장도 다시 한번 둔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좀 연쇄고리가 생기면서 에코프로한테는 위협적인 모습들이 될 수도 있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장기적으로 에코프로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땐 긍정적인 영향들이 있을 거예요. 이 유가가 우리가 한 120달러에서 뭐 더 올라간다 혹은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석유값은 다시 한번 치솟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뭐 우스갯소리라도 직장에서 뭐 그런 얘기 할 겁니다. 아, 내가 달에 뭐 가스비래 그 기름값을 뭐 5만 원밖에 안 썼었는데, 7만 원밖에 안 썼었는데, 10만 원밖에 안 썼었는데 지금 뭐 12만 원 쓴다, 15만 원 쓴다, 이런 얘기 막 나올 거거든요. 그럼 옆에서 이제 슥 자랑하는 거죠. 슥 막 건드는 거죠. 이제 이 전기차는 뭐 한 3, 4만 원밖에 안 나오던데 똑같던데 말하면서 슥 건드면은 사람들 좀 부글부글 하겠죠. 뭐라는 거야 이러면서. 근데 결국엔 차 바꿀 때 전기차로 바꿀까? 이 기름값 너무 많이 드는데 이러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어요. 이 부분 농담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흐름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 경우는 이제 유가가 정말 크게 치솟았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가 같은 경우 지금 얼마냐? 72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전에 최고 라인이 120달러였거든요. 보이시죠? 이렇게 120달러가 좀 최고 라인이다. 110달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110달러 그죠? 그러면 한 110달러까지, 한 100달러까지, 100달러까지를 칩시다. 100달러까지 치솟아 가지고 얘가 여기를 넘는 거는 뭐 물론 위협적인 거고, 맞고 떨어지면 다행이고, 근데 올라갔다가 버텨줬을 때, 요때가 가장 위험하겠죠. 이런 부분도 우리 주주님께서 체크하셔서 지금 어떤 변동성들이 나올지, 우리나라 시장에 좋은 영향을 끼칠지 안 좋은 영향을 끼칠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 지금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좀 시장 전반적인 상황들이 안 좋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께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하락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끼칠 거고, 이런 부분들 에코프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조금 결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겠죠. 지난 금요일에 제가 이 차트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굵어? 잠시만요. 자, 차트적인 상황도 지금 이 상승에 대해서 제한적인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이 채널 안에서 놀게 됐는데, 이 채널 안에서 놀 때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이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오버슈팅이 나오게 된다. 자, 일봉상의 오버슈팅은 결국 일봉상의 이 버텨낼 수 없을 때의 흐름들, 이 추세를 완전히 돌려 세우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확률이 높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분봉에서 이 오버슈팅을 체크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런 오버슈팅이 나왔다. 근데 얘네가 버티지 못하고 미끄러졌다. 자, 그러면 옆으로 기든지 아니면 하락에 대한 추세가 만들어지는지 이런 식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이때도 오버슈팅 나와주고 나서 제대로 버텨내지 못하고 흘러내니까 다음날 언더슈팅이 나올 정도로 좀 크게 하락이 발생하게 됐고, 그 다음에 오버슈팅이라고 말하긴 좀 애매하지만 상승에 대한 추세를 만들면서 버텨냈다. 자, 버텨냈는데 지금 이 버텨내는 흐름 이후로, 자, 여기서 버텨내면서 상승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추세에 대한 오버슈팅이 또 한번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일봉상의 오버슈팅이 나오게 되면서 버텨내지 못했을 때 큰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지금도 뭐 옆으로 좀 긴다라고 한다면 분봉상에서 상승에 대한 추세를 조금 꺾어낼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확률이 높고, 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이런 식으로, 그죠? 추세를 벗어나는 움직임 나올 확률이 높고, 지금 5일선과의 갭이 좀 떴기 때문에 5일선에 붙여놓는 작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추세를 일시적으로 좀 멈춰 세울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쟁에 대해서 이 곤매도 놈들이, 쇼쟁이 놈들이 이용을 안 할 리가 없습니다. 옆으로만 기어도 지금 추세를 깰 수 있는 부분이고,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하게 된다면 오버슈팅 이후 나올 확률이 높겠죠.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결국 돈들이 안전자산 쪽으로 쏠린다. 이건 그 매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일시적으로 힘이 빠졌을 때 얘네가 밀어내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쉽게 밀릴 가능성이 높고, 얘네 지금 공매도 잔량을 보시면 크게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공매도 거래대금 보시면 뭐 170억,
160억, 230억, 400억, 600억 이렇게 크게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순보유 잔고 보여드린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지금 현재 1조가 넘어섰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상승 초입 부분, 상승 초입 부분에서는 대략 8천억이었던 그 순보유 잔고가 요때는 이 쇼커버로 인해서 줄어들어 가지고 7천억까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늘어나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6,800억인가까지 좀 내려박혔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1조가 넘는 공매도가 쌓여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지금 얘네가 하도 박살 나다 보니까 말이 좀 안 나오네요. 계속 박살 나다 보니까 어떻게든 찍어 누르면서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서 돈을 계속해서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회에 얘네가 놓칠 수 있다 없다? 전혀 아니겠죠. 어떻게든 찍어 누르려고 할 거고 이 찍어 누르는 흐름 속에서 이 채널을 벗어나게 된다? 그러면 우리한테 좀 위협적인 모습들이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결국 지금 순보유 잔고가 많은 만큼 환매수 집어넣을 때 더 대량의 물량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는 상승할 텐데 이 하락폭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급등 추세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허리 라인까지 요쪽 15만 원 구간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하락하고 있는 거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잠깐 다른 데로 넘어갔다가 들어오는 것도 조금 좋은 방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기억하실 거예요. 요때 우리가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때는 12만 원과 15만 원 사이에 매물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12만 원에 부딪히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해놓고 다른 쪽에 들어갔다 들어오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도 좀 비슷한 상황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공매도들이 이 박스 만드는 구간이 점점 짧아지는 만큼 좀 급하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기회에 얘네가 놓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차라리 이번에는 하락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물론 매일매일 매도하자 말씀을 드리지만 이걸 현금을 그냥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 쪽에 다른 섹터 쪽에 우리가 진입했다가 다시 한번 들어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금 대충 생각을 해봐도 뭐 석유 관련 아니면은 해운 관련 아니면 방산 쪽 요쪽이 다시 한번 크게 뜨겠죠. 단기적인 상승이다, 단기적인 수급이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시적으로 진입했다가 고점 라인에서 빠져나오면서 시드를 불려놓고 진입하기에 좋은 타이밍이 됐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우리 주주님께 계속해서 좀 안내해드리고 함께 투자를 이어나가려고 하니까 그래 네 말이 좀 맞는 것 같아. 네 말대로 지금 하락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한다면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빼놓고 지금까지 많이 불려놨으니까 우리가 돈을 좀 빼놓고 다른 쪽에 진입했다가 다시 한번 들어오는 거 이것도 여러분께 정말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타점 브리핑 신청과 마찬가지로 저한테 2574에 5810번 제 개인 전화번호로 여러분께서 뭐 트레이더준 아니면 트준 그냥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제 영상 보고 연락 주셨구나 제가 알아볼 수 있게 남겨주시고 그 뒤에 추천이라든지 단타라든지 제가 이렇게 추천주를 좀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거나 확인할 수 있게끔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우리가 어느 섹터에 지금 좀 들어가는 게 좋은지 그리고 그 섹터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종목이 들어갔을 때 조금 단기적인 급등 흐름을 잡아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과 함께 잡아가면서 우리가 시드를 불려놓고 다시 한번 이 공매도 섹터의 환매수 그리고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서 결국 나오게 될 에너지 안보 그리고 이 에너지 안보는 전기와 배터리 쪽에 쏠릴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노리고 다시 한번 진입해가지고 더 큰 상승 우리가 노리면서 시드를 불려놓은 그 부분을 조금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좀 광고해보자라고 말씀드린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574에 5810번으로 뭐 투준 아니면 뭐 뒤에 단타 뭐 추천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 이어나가면서 시드를 불려나가는 그런 기간 좀 가져가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우리 주님께 2월 19일 날 조금 오래된 것 같은데 설이랑 그 뭐시냐 3일절까지 껴가지고 지금 사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이때 한 일주일 정도 우리가 투자 이어나가면서 요거는 이제 12% 정도 상승 맛보면서 나오게 됐고 요거는 8점 몇 퍼센트 8점 몇 퍼센트 정도 먹고 나왔고 얘도 마찬가지 대략 9%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단타로
깔짝깔짝이라고 하기에도 좀 괜찮은 수익을 우리가 좀 보고 있으니까 여기서 생각 있으시다면 제 개인 전화번호로 연락 한 통 주시고 함께 투자해 나가시면서 지금 하락할 때 그냥 와 이거 또 내려가네 또 내려가네 해서 욕하면서 이거 지켜보지 마시고 저와 함께 시드 불려놓고 다시 한번 재진입하면서 큰 상승 한번 노려보시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저주저 말 많았는데 결국 이 전쟁에 대한 영향성 우리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고 생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유가가 어느 정도까지 치솟았을 때 한 100달러까지 100달러까지 치솟았을 때 우리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주주분들 에코프로 통해서 꼭 수익 보시길 바라고요. 수익 많이 보셔서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부자 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브리핑 드릴 거고 지금 같은 경우 이런 추천주 통해서 우리가 시드를 불려놓는 그런 기간도 함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주주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누르시기 부탁드리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런 전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